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7월에 데뷔한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팀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간 늦었죠? 제가 6월부터 너무 바빠서 이 팀 리뷰를 원래 데뷔하자마자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저번 라이브 방송 할 때 질문이 많아서 지금이라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곡 추천 플레이리스트에서 이 팀의 두 곡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팀의 리뷰를 하면서 최근 K-POP 신인 걸그룹 제작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네, 팀명은 키스 오브 라이프, 현재 줄여서 키오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글자만 따면 키오라인데 키오라가 아니라 키오프, 그래서 키오프라면 직역하면 잠그다는 의미가 되죠. 이 키스 오브 라이프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의미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JYP 엔터를 공동 창립하셨다가 이후에 큐브 엔터도 만드셨던 홍승성 대표님이 S2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지금 제작한 팀인데요. 이 홍 대표님이 제작자로 유명하시기도 하고 이 팀에 16 그리고 아이돌 학교에 나왔던 나띠가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도 데뷔 전부터 좀 노출이 됐던 팀이에요. 물론 이 S2 엔터에서 처음 제작했던 하디슈라는 걸그룹은 1년 만에 해체를 하긴 했지만 이번 팀에 투자를 더 많이 했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올해 후반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새로 데뷔하는 걸그룹들이 많거든요. 그 팀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이 키스 오브 라이프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어요. 어차피 베이비몬스터는 좀 출발이 다른 상태잖아요. 그 4대 기획사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신생 기획사들에게는 이 키오프가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좀 분위기거든요. 저도 건너서 들었을 때는 많이 부풀려지기도 하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어쨌든 이 팀의 뮤비 제작에만 돈을 엄청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지금 다른 신생 기획사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금액을 뮤비 제작에만 사용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가벼운 느낌이 들지는 않고 있어요. 6곡이 담긴 미니 앨범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 팀이. 지금 멤버는 4명인데 먼저 4명의 멤버들의 솔로곡을 다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타이틀곡과 수록곡을 합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미니 앨범에 담긴 6곡 모두 따로 뮤비가 있거든요. 뉴진스가 데뷔 싱글에서 한 곡에서도 멤버들마다 뮤비의 버전을 따로 냈었는데 근데 그때는 처음부터 그냥 하나의 뮤비를 촬영하면서 멤버별로 몇 개의 버전을 나눌 생각으로 컷을 더 찍은 거라서 뮤비의 제작비가 엄청 상승하는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그 멤버별로 따로따로라고는 하지만 같은 세트에서 찍은 거니까. 근데 이 키오프는 데뷔 앨범에서 각기 다른 6개의 뮤비를 찍은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다 다른. 이러면 그냥 6개의 뮤비 제작비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들은 뮤비 제작비의 금액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데뷔하는 걸그룹의 트렌드가 고급화거든요. 회사마다 다양한 전략과 목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생 기획사들은 4대 기획사의 걸그룹을 목표로 하긴 어렵잖아요. 물론 꿈은 꾸거든요. 이제 대화를 해보면 모두가 미래의 그런 하이브 같은 회사를 꿈꾸고 제작을 하시는데요. 저는 제작자는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까이에 잡는 목표는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걸그룹 신생 제작자분들은 스테이시를 목표로 잡거든요. 스테이시가 20억 정도의 제작비로 데뷔를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4대 기획사 메인 걸그룹들의 바로 아래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 위치를 꽤 오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생 기획사는 일단 스테이시는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엄청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그럼 스테이시를 잡아야 되면 스테이시보다 좋아야 되는데 스테이시가 지금 저 포지션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를 중소기획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또 하이틴 컨셉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제작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테이시를 잡고 그 이상의 위치로 가려면 중소기획사라는 이미지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돈이 많아 보이는 느낌을 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고급 느낌이 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스테이시가 데뷔 당시에는 스테이시도
고급화 전략을 쓴 거였어요. 당시 제작비 20억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요. 뮤비도 고퀄리티로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제작비가 너무 올라서 막 이제 50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에서 키오프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작 최근에 가장 성공한 팀인 50는 빈티지 느낌의 로파이 사운드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고급화 빈티지 이 전략이 주가 된 게 아니라 바이럴이 엄청 큰 돈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죠. 멤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래퍼와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멤버가 줄리. 이름이 줄리네요. 이거는 어디서, 그리고 식스틴과 아이돌 학교에 나왔던 나띠가 있고요. 어르신들만 아시겠지만 엄청 유명한 가수셨던 심신님의 딸인 벨이 메인 보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5년생인 막내 하늘이 있거든요. 그리고 벨은 이중국적인 것 같고요. 한국과 미국에. 줄리는 하와이 태생으로 미국 국적입니다. 제가 이 팀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음원이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요즘 작곡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해졌어요. 특히 이런 K-팝 아이돌 입장에서는 K-팝 아이돌이라고 하고 좀 돈을 쓰면 이제 전 세계에서 곡을 모집할 수 있고 진짜 전 세계에서 곡이 많이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있는 제작자라면 거기서 곡을 잘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이 팀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곡을 모집해서 좋은 곡을 선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즘은 크레딧을 보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점점 더 팝적인 곡들이 많아지거든요. 최근에 베이스가 강조된 밴드 사운드가 K-팝에서 늘어나는 이유도 이건데요. 그게 더 이제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제작자분들이 많죠. 수록곡 6곡인데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저는 최근에 나왔던 에스파의 앨범이 연상이 됐었거든요. 특히 이번 트랙인 안녕 네버랜드에 대해서 다른 작곡가들의 평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저도 이 앨범에서는 이 2번 트랙 곡과 3번 트랙인 나띠의 솔로곡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자였다면 사실 과감하게 타이틀곡을 2번 트랙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을 많이 해보면 어렵긴 어려워요. 일단은 타이틀곡도 괜찮은 곡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약간 전형적인 패턴에 그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듬을 강조한 훅이 메인인 곡인데요. 저 훅에 뭔가 하나가 더 더해졌어야 된다. 저기서 그냥 끝나는 건 약간 심플한 느낌이다.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충분히 좋은 곡인데. 근데 신인 아이돌이 저런 이번 트랙에 팝 같은 곡을 타이틀로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죠. K-팝에서 아직은. 그리고 K-팝 아이돌은 어쨌든 무대 퍼포먼스가 생명인데 이번 곡은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무대 퍼포먼스가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1번 곡을 타이틀곡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 때문이죠. 어쨌든 생각보다 이 팀의 반응이 빨리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음원으로는 2번과 3번 곡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댄스와 보컬 실력이 좋은 편이에요. 최근에 나온 신인 팀들 중에서 실력은 가장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메인 보컬인 벨의 실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 팀의 제작에 아이돌 학교에 나왔던 이혜인님도 참여를 했거든요. 나띠와 이혜인님이 같이 참가자였었는데 이제는 프로듀서와 멤버로 한 팀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트랙이 좀 더 알려져서 더 반응이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싱글에서 더 좋은 곡을 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쌓아 올리면 인기를 더 많이 얻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들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겠죠. 어차피 앞으로 나오는 다른 팀들도 전 세계에서 곡을 받기 때문에 음원이 좋은 팀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멤버들의 캐릭터가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 키오프가 좀 가진 장점은 멤버들의 보컬이 괜찮고 댄스 실력도 괜찮아서 어쨌든 곡을 잘 소화한다는 점에 있거든요. 요즘 회사들은 특히 보컬을 간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곡을 받아도 음원이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이 신인 제작하는 과정을 보면은 연습 기간이 너무 짧아져.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보컬은 급히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키오프 멤버들이 가진 이런 실력에 대한 장점이 그런 신인 걸그룹들과의 경쟁에서는 다른 팀들과 다른 이 팀이 유리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또 좋은 팀이나 신곡이 나오면은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